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편집을 8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호덕 선생님이 권정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적당한 곳으로 옮기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독을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썼어야 할 것인데 못 썼습니다. 그럭저럭 너무 오래 소식 없이 지내 참 미안합니다. 가을이 돼서 지내시기가 좋다니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곳 다녀온 뒤로 이곳에 알맞은 집이 있을까 두어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뜻밖에도 모두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잘 알아보면 그럴만한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교통이 불편해서 또 주저가 되기도 하여 대구 저희 집에 가서 의논했더니 우리 집 바로 뒷집에 빈 방이 있어 그 집 식구도 할머니와 딸 둘밖에 없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될 것 같아서 믿었던 것이 안 됩니다. 그 후로는 저도 딴 일에 매여 더 알아보지도 않고 지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적당한 곳으로 옮기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랑 그 밖의 일들이 많이 겹쳐서 몹시 바쁩니다. 오늘이 바로 운동회인데 새벽에 일어나 편지 씁니다. 한글날과 일요일 이틀 휴가가 있으니 대구 나가는 길에 그곳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못 가면 10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여기 학교에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만 길이 먼데 오시기 어려우니 제가 다시 기회 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학 평론 2호에 박머식이란 놈이 아주 나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못된 거짓말과 욕설을 함부로 해놓은 글이 나와 있어 서울에서도 물의가 많았답니다. 박의 글을 그냥 둘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반박문을 약 180매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비의 요청으로 열등의식의 극복이란 논문을 120매가량 초안해 놓았습니다. 이것 모두 완성해서 10월 15일까지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바쁘면 20일 전후 상경하는 길이나 갔다 오는 길에 찾아가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소년지에 나온 작품책을 받아놓고 아직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그대로 있다니 뜻밖이군요. 상경하면 만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곧 만나야 할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1976년 10월 7일 이오덕. 연탄 아궁이도 고치고 연탄 200장 들여놓았습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찍에 눌러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연탄 아궁이도 새로 고치고 연탄 200장 들여놓았습니다. 아동 문학 평론, 저도 읽었습니다. 아동 문학인 자신들이 모두 여태껏 환상 속에서 글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평론이 좀 더 적극 나가면 독자들이
어느 것이 정론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바쁘신데 일찍까지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동행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 뵙겠습니다. 소년지에 나온 동화는 벌써 선생님께서 원고를 읽으신 것입니다. 편집자가 묵은 원고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 실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기 빕니다. 1976년 10월 11일 권정생 드림. 전쟁에 시달리던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땀이 흐릅니다. 선생님, 편지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편지 쓰지 않았더니 보내오는 편지도 없었어요. 23일은 신선생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동구 밖까지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기침이 좀 나는군요. 왼쪽 폐가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않는 용기를 도저히 저는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무등산 결핵 환자 자활원 사람들이 쌀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식 듣고 인간은 역시 구제받지 못할 동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곁에 두고 고독하다느니 괴롭다느니 사치한 생각만 하는 제가 미워집니다.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무 목적도 없이 다만 움직여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병을 앓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나를 안고 불러주던 노래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애기, 네 집 애기, 쓰레기통집 애기. 이래서 끝내 쓰레기 인간이 되고 말았나 봅니다. 정말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주워다 놓은 쓰레기, 고물, 뒤란 처마 밑에 꽉꽉 쌓여 있었습니다. 그 퀴퀴한 곰팡내는 아직도 내 코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퀴퀴한 냄새나는 집 안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일터로 간 것이지요. 동경 거리를 쓰는 청소부 아버지, 12살짜리 누나도 공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싸움을 했고 그래서 몸서리 처지도록 무섭고 지루하고 쓸쓸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정말 빈민가의 골목은 망측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상급반만 되면 벌써 술이 취해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어른들의 못된 흉내를 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 이곳저곳 골목길에서 옷을 벗어 이를 잡는 아주머니들, 전쟁에 시달리던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땀이 흐릅니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 동화를 쓸 수 있다면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솔직한 글 한번 쓰고 싶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1976년 11월 26일 권정생 올림. 몇 해 동안 구상해 오던 동화의 서두가 열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써야겠습니다. 선생님, 편지 감사히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여서 아이들에게 무척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 보내기는 좋습니다만 통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요. 27, 28일경에 상경하도록 알려오셨는데 1월 초까지는
외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혼자 다녀오시고 저는 다음에 기회 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동안 구상해 오던 동화의 서두가 열려서 이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써야겠습니다. 사모님도 방학하셨는지요? 사모님께 묻고 싶은데 송 선생님 결혼 빨리 서둘러 주실 수 없는지요? 송 선생님 편지 오는 것 보면 무척 초조해 보입니다. 이현주는 울진 죽변 감리교회로 이사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서공회에 출근하고 있답니다. 요즘 동심, 인간, 아동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푸근해서 지내기 좋습니다. 며칠 뒤엔 나이가 또 1살 가산되는 새해가 됩니다. 선생님, 식구들에게 좋은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럼 다음에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몸 조심하세요. 1976년 12월 24일 권정생 드림. 글을 씀으로써 모든 불순한 것들에 저항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선생님, 아동문학 교직작가협회 결성 관계와 우리 협회 기관지 발행 추진 관계를 의논하기 위해 급히 상경했다가 어제 13일 저녁에 대구에 돌아와 보니 권 선생님 편지가 와 있군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들이 문단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 없고 다만 작가의 양심으로 글을 씀으로써 모든 불순한 것들에 저항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선생님 편지 읽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디 좋은 동화를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22일에 총회와 세미나가 있답니다. 그러니 21일에는 상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권 선생님 20일까지 대구로 오셔야 하겠는데 혹 제가 일찍 갈 수 없더라도 대구로 나와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오실 수 있을까요? 원대 주차장에 내려서 전화를 주세요. 전보치고 오셔도 좋고 전화는 우리 집이 6-9901 교환 87호 신창호씨 집이 22-2013입니다. 꼭 와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동인지 문제도 의논합시다. 여러 날 여행하실 준비를 하셔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쓰신 것 있으시면 가지고 와주세요. 소년에도 한 편 갖다 줍시다. 저는 17일 학교에 갑니다. 며칠 있다가 올지 가봐야 알겠는데 올 때 일찍 가서 권 선생님 같이 오시도록 하고 싶지만 학교 사정으로 너무 늦어 급하면 바로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꼭 나오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회 총회 날짜가 다시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그리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계획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추위가 대단하니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77년 1월 14일 이오덕 드림. 생활이 게을러진 것 같아 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있는 집, 일직교회 문간방에서 살다가 1977년 1월 25일 동네에 조그만 집을 사서 이사해 살고 있었다.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딴 곳으로 옮겨가고 여기 오시는 분은 안동시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어차피 교회에 사찰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나와 보니 생활이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생각 끝에 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옮기게 되면 선생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창작과 비평에서 세 분의 동화집을 보내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세 분 중에서 마혜송 씨 것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재미있고 동심에 가까이 접근한 분은 이주홍 씨였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은 역시 이원수 선생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3대 작가의 대표작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을 수 있어 아동 문학도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게 될 것 같습니다. 염순규 씨 세브란스 병원에 견습하러 가서 안동에는 1년 뒤에 온답니다. 그리고 정서구 씨 소식 못 들었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1977년 3월 23일 권정생 드림. 갑자기 이사했습니다. 선생님, 27일 오후에 갑자기 이사했습니다. 집은 샀던 값 그대로 팔았습니다. 잘했으면 집 장사 할 뻔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무지개 색깔이 7색이 아니라 14가지도 28가지도 넘는다고 저 혼자 고집 쓰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제 주장을 이해해 주지 않던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외롭고 안타깝던 심정처럼 지금도 꼭 같습니다. 일찍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좋은 분 같아서 반갑습니다. 사모님은 안동여고 교사이시고 부친은 지방신문 편집국장이셨다나요? 그래서 글도 조금 썼고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집값 30만 원은 은행에 맡겨두고 9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옮긴 철로 역정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교회 사택이 비어 있어 출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동에 언제 나오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시내까지 가겠습니다. 1977년 3월 31일 권정생 드림. 동시 선집을 내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너무 오래 편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 반쯤 감기로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신 후로 어려운 사정이 또 생겨나지나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울진 현주 씨한테서도 2번이나 편지 받고도 편지 안 쓰고 있다가 그저께 겨우 몇 자 써 보냈지요. 울진도 가보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가봐야겠는데 학교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애가 탑니다. 어제는 소년지가 와서 첫머리에 있는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반가웠습니다. 김병웅 씨의 형제도 괜찮고 동시도 서구 씨의 산에 오르면 이 나와 오랜만에 이 잡지에서 시원스러운 작품들을 대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아직 읽지 못했어요. 원고 써야 할 것은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손을 못 대다가 이제 겨우 하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서평을 둘러싼 문제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창비에서 동시 선집을 내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는 중에 있는데 7월 중순까지는 일단 원고를 모아서 상경할 예정입니다. 기성문인이고 신인이고 등단하지 않은 사람이고 일체 묻지 않고 작품 본의로 선정하려 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 선생님의 작품 전에 써두신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보내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정서구 씨가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더니 그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면서 영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안동 군내 어느 절을 맡아보라는 교섭이 왔다면서 일단 허락은 해 놓았는데 강원도 그곳에 있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모양 같아요. 그러면서 강원도 그곳은 한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마음이 좀 안 놓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7월 상순까지 나를 꼭 한번 다녀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도 한적한 산골이 좋다고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곳에 와 보고 마음에 들면 생활의 기반을 닦아 놓도록 권유할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 교육장이 학교에 나온다 하고 아직 안 나오는데 교육장이 곧 다녀가게 되면 서구씨 있는 곳에도 가보고 선생님한테도 그리고 울진에도 가볼까 합니다. 그럼 동시 몇 편 꼭 보내주시기를 다시 부탁하면서 이만 남피를 놓습니다. 1977년 7월 1일 아침 이오덕 드림. 저는 결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꿈 같은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편찮으셨다니 무척 놀랐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은 건강하시고 꿋꿋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난 것 죄송합니다. 저는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피곤하고 답답할 때가 여전하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만 달아난들 어디 가겠습니까? 한 달쯤 전에 정서구 씨가 다녀갔습니다.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니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생활에서 도피한다는 것,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이 없이 어떻게 글을 씁니까? 제 동화가 무척 어둡다고들 직접 말해오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꿈 같은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쓰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팔병신은 팔병신다웁게 몸을 움직이고 다리병신은 다리병신다웁게 절뚝거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교육은 인간의 결함을 숨기려는 데서 비인간화 시켜버린다고 봅니다. 야마무라 보초 시집을 보내줘서 읽었습니다. 그가 목사에서 한 노동자로 전환해가는 과정이 시 속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정적인 부드러운 습작 시였다가 차츰 격렬해지면서 그의 번민이 절정에 달하더군요. 이토록 솔직한 시는 다쿠보쿠의 시 이상으로 깊이를 더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문학도 오래 살면서 계속 공부해야만 완숙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카가 이 책 말고도 10여 권을 보내줘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책이 없다면 살아가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서구 씨가 안동으로 오면 참 좋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좀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울진 현주는 일찍에 오겠다더니 거의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현주는 순진한 데가 있어서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사회는 너무도 잔인합니다. 동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그게 그렇고 그런 것 뿐입니다. 읽어보시고 한두 편 골라보시던지 아니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동화, 동시 다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여행하시겠습니까? 제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까만 염소 2마리를 사먹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어찌나 재롱을 떠는지 참 웃깁니다. 더운데 몸 조심해 주세요. 1977년 7월 5일 권정생 드림. 염소 때문에 좀처럼 집을 못 나갑니다. 선생님, 일찍엔 비가 내리지 않아 무내기를 못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어놓은 논도 말라서 갈라지고 있거든요. 현주는 한 달 전에 일찍에 와서 저와 함께 임동 선생님께 가기로 약속해놓고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다니러 오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동안 기다리느라 편지도 못했는데 좀 궁금해집니다. 정서구 씨는 그 산속에서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기야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배짱이 생기고 대담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가시게 되거든 형편을 잘 알아보시고 그 근처에 저도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마 신경쇠약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시집은 앞으로 천천히 원고를 찾아 검토해 봐서 의논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는데 부디 몸조심하시고 충분히 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때문에 좀처럼 집을 못 나갑니다. 언젠가 속히 뵙고 싶어집니다. 안녕히. 1977년 7월 18일 밤 권정생 드림. 동화, 동시, 작품 꼭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권 선생님, 서울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또 급히 볼 일이 생겨 어딜 갔다 오느라고 편지가 늦었습니다. 동시 선집은 작품을 염 선생한테 맡겨두고 왔는데 많이 출연해 버렸습니다. 선생님 동시는 특히 신경림 씨가 좋아하였고 홍수 뒤란 작품은 신 씨의 의견대로 제목을 해바라기로 고쳤습니다. 이원수 선생도 선생님 동시 보시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연무웅 씨는 이원수 선생의 너를 부른다, 들불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면서 동시 선집의 책 이름도 너를 부른다고 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부제를 어린이와 소년을 위한 시집이라 해놓으면 되겠지요. 소년사에 갔더니 구중서 씨가 없어 못 만나고 그래도 선생님의 동시를 2편쯤 베껴서 맡겨놓았습니다.
그저께 오는 날 아침 김성령 씨를 만났더니 권 선생께 편지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는 권 선생님의 동화집을 낼 만한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전에 낸 세종문화사 같은 데 말고 좀 책을 잘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인세를 받는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곧 알아보고 편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집도 부탁해 두었습니다. 아마 잘 될 듯 합니다. 방학 중에 제가 한 번 더 상경할 생각이니 동화 작품 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 작품도 꼭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동화는 발표된 잡지가 있으면 다시 베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만 책장을 고이 뜯어내어 모으면 됩니다. 서구 씨한테는 못 갔습니다. 서울서 강릉행 버스를 탈 수 없을 만큼 복잡해서요. 차표를 살 수 없습니다. 대구서 기차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기회를 보고 갔다 오렵니다. 더위가 여간 아닙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몇 줄 전합니다. 원고 정리되시면 이곳 대구로 편지 주십시오. 1977년 7월 30일 이오덕.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쉬고 싶습니다. 선생님, 방금까지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던 것이 붓을 들면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동시집도 동화집도 아직 좀 여유를 주세요.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쉬고 싶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너무나 많은 저의 과거와 신체, 정신, 고통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1977년 8월 15일 권정생 드림. 책은 천천히 내기로 합시다. 권 선생님, 방금 편지 받았습니다. 선생님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서울은 토요일 갔더니 늦어서 김성령 씨도 못 만나고 대구로 편지 연락도 없었으니 별다른 교섭이 없었던가 생각됐습니다만 일요일 지나고 또 15일 휴일 지나 16일까지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만 부산을 다녀 어제 왔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그렇고 하니 책은 천천히 내기로 합시다. 창작과 비평 가후로부터 1년분 책값을 주었으니 우편으로 붙여줄 것입니다. 1년분 신청했더니 지난 여름호를 서비스로 준다고 해서 받아온 것을 대화지와 함께 우송합니다. 저의 생질서가 며칠 전에 동산병원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로 지금 빈사지경에 있다기에 급히 가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너무나 허무한 것이지요. 10월의 소리사에 못 갔습니다. 책이 아직 안 왔으면 편지를 해보시지요. 10월의 소리 7월호는 책방에 보입디다. 다음 또 서신 드리기로 하고 이만 씁니다. 1977년 8월 17일 이오덕. 수수하게 만들어 값싸게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보내주신 책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창비에서 가을호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개학이 되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화집 1978년 사과나무 밭 달림으로 출판되었다. 동화집 작품을 모아 보냅니다. 올해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16편을 골랐습니다.
11편은 발표된 것이고 해룡이, 패랭이 있고 또아리꼴댁 할머니, 달래 아가씨, 공 아저씨 5편은 미발표 작품입니다. 매수가 많아 그동안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집에 비해 작품 소재는 달라졌습니다만 수준은 더 못한 것 같아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좋지 못한 곳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판을 맡겠다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이번에도 제가 서문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고스러우시지만 발문은 선생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을 선생님께서 쓰셨으면 좋겠지만 내용은 그저 그런데 유명인의 서문을 앞장에 장식하는 다른 사람들 흉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좀 숨구멍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동화집 표제 그리고 차례를 제 나름대로 적어 봤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강아지 똥처럼 수수하게 만들어 값싸게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합한 동화책, 값만 비싸고 내용이 따르지 못하면 그 이상 괴로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년소설에 힘을 좀 기울이고 싶습니다. 동시집은 천천히 작품 모으겠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앞당겨 선선해지니 제겐 퍽 다행입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좋은 작품 써서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피를 아울러 빕니다. 1977년 8월 25일 권정생 드림. 병원에서 다친 생질서 어떻게 되셨는지요? 많이 염려하셨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두 손 모듭니다.